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대선 공약보다 축소된 것에 대해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사과했습니다.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야는 기초연금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재원 마련이 관건인데 정부의 경제 전망과 재정 건전성 우려 취재했습니다. 대법원이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배임죄는 처벌받아야 하지만 회사에 끼친 손실 계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혁명조직 아로가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유사시 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팀을 운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공계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3년 동안 연구를 계속하면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전문 연구요원 제도가 허점투성입니다. 연구실을 찾아가 봤더니 출근하지 않은 연구원이 많았고 심지어 몇 달째 자리를 비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천 모자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둘째 아들의 부인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부부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결백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 채팅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르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교를 찾아가서 불러냈는데 기다리고 있던 학생은 흉기를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비행 훈련 중이던 공군의 F-5E 전투기가 충북의 한 야산에서 추락했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한 대가 좀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쳐다봤는데 비행기가 저쪽으로 떨어졌어요. 조종사는 비상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전국의 도로 대부분이 수명을 다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다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패인 채 방치돼 있는 곳이 많아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참선에 성공하고 미국에서는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면서 여성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절한 노트3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달라진 기초연금안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실상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공약 포기는 아니라며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윤지은 기자입니다. 357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안이 공약과 달라진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입니다.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20조 원 가까이 세금이 덜 거치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의 공약 원점 재검토 요구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임기 내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공약의 포기는 아닙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손해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총 급여액은 늘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위 30%도 재정 여건과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확대 지원하겠다며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선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 세수 확보를 위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은입니다. 정치권은 정면 충돌했습니다. 공약 조정이다, 파기다 맞서고 있는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공약을 100%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정 현실과 미래 세대 부담 등을 고려해 공약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공약 파기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지난 대선 당시 재정 상황은 생각지도 않고 무분별한 복지 공약을 퍼부었던 장본인입니다. 비판할
자격이 없고 규탄 대회까지 연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유권자의 표만 가져간 뒤 약속을 어겼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도 요구하면서 부자 감세를 축소해 재원을 마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리 보아도 국민 배반이요, 저리 보아도 노인 배신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산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음을 선언합니다.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여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올해 안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기초연금처럼 복지 정책이 공약보다 다소 후퇴하긴 했지만 복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겼습니다. 복지도 늘리고 경제도 키우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오늘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장민희 기자입니다. 내년도 복지 예산은 총 105조 9천억 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긴 데다 총 예산 357조 원의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기초연금 축소 외에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아예 제외됐고 반값 등록금도 연기됐지만 복지 지출 증가율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높습니다. 복지 외에 예산이 많이 잡힌 곳은 경제 분야입니다. 주택과 도로 등 SOC 투자는 과감히 구조 조정하겠다며 넉 달 전만 해도 3조 원까지 줄일 방침이었지만 경기 회복을 고려해 1조 원만 줄였고 중소기업 금융, 소상공인 지원은 대폭 늘렸습니다. 복지와 경제 활성화, 둘 다 지출을 늘리다 보니 관건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로 예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3.9%까지 좋아질 걸로 보고 세수를 예측했는데요. 작년에도 경제 전망을 장밋빛으로 했다가 올 들어 세수 예측을 20조 원씩 줄여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출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다소 훼손되겠지만 이를 감수하고 경제 회복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 채무 비율이 상승하지만 우선은 경제를 살리고 성장세를 회복하여 그러나 사상 최대 지출에도 축소된 복지 정책에 따른 국민 신뢰 회복과 국회 통과 과정에서의 진통은 정부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하고 다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배임 부분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김 회장 측에 유리한 부분. 부실 계열사에 대해 한화 계열사가 지급 보증을 한 것은 배임이 맞지만 채무 변제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김 회장 측에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 부동산을 부실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잘못됐고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다 보면 새로운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은 불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실한 계열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은 경영상 판단으로 면책되지 않고 배임죄가 성립되며 배임죄의 성립에는 보다 엄격하고 세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판결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된 3년 징역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그룹 측은 다시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만으로도 오늘 대법원의 판단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으로 지난 1월 구속이 정지돼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석기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석기 의원이 체포된 지 20여일 만에 검찰은 이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이른바 합정동 모임에서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
폭동을 선동하고 음모한 사실을 확인했고 북한 핵실험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도 분명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 변혁을 위한 것이므로 북한 문란 목적도 뚜렷하여 내란 선동, 업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검찰은 지난 2010년 제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통화 내역과 이메일 확인 등을 통해 아루의 활동을 추적해오다 꼬리를 잡았다고 수사 경위도 밝혔습니다. 또한 이석기 의원의 자택에선 북한 영화, 북한 서적, 종북 인사와 종북 단체가 작성한 문건 등 모두 190건의 이적 표현물도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검토했던 적과 동조했다는 여적죄와 반국가 단체 결성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검찰은 지하혁명 조직 아로의 실체도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을 조직의 수장으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조직의 지도 이념으로 삼았던 이들의 활동 내용, 전재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혁명조직 아로가 이석기 의원을 부의님이라고 부르며 경호팀까지 꾸려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팀은 주 3일 체력단련, 월 1회 산악훈련 등을 거치며 전쟁 상황에서 이 의원을 지키기 위한 유력한 방도는 6탄이라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9년에 적발된 민혁당과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아로의 지도 이념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었고 목표는 남한의 자주 민주 통일 실현으로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와 같았습니다. 민혁당의 통설자였던 김영환 씨가 전향하면서 지난 2003년 가석방된 이석기 의원이 이 자리를 대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아로의 비밀 회합에서 폭력혁명인 레닌의 볼셰비키 전술을 강조하며 무력투쟁을 통해 제국주의 세력을 타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근거로 검찰은 이 의원을 중심의 아로 조직이 남한 정권 타도, 국정원 해체, 연방제 통일 등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이공계 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3년간 계속 연구를 하면 병역 의무를 면제받는 전문 연구 요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팀이 연구실에 가보았더니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아예 몇 달씩 나오지 않는 연구원들도 있었습니다. 오연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연구실에서 병역 특례로 복무 중인 전문 연구 요원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니요. 박사님 계세요? 지금 촬영 1시쯤 도착할게요. 지정된 연구실에 있는 사람은 찾기 힘들고 아예 문이 잠겨 있는 연구실도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 이모 씨는 벌써 9달째 연구실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기사가 몇 개쯤 못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출근부에는 매일 나온 것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금 잠깐 밖에 나왔다 지금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일단 제가 올라가서 연락드릴게요. 이후 연락은 끊겼고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계속되는 취재에 학교 측은 마지못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 학생들하고 조금 더 껄끄러웠는지 어쨌는지 좀. 병무청 내부 감찰 결과 전문 연구요원의 98%가 연구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53개 대학의 전문 연구요원은 3,600여 명. 관리는 허술하고 실태도 엉망이지만 이들은 3년만 채우면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MBC 뉴스 오연석입니다.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인데 어쩜 이렇게 남의 일처럼 관리가 허술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든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아예 제도를 없애든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배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한 대학의 전문 연구요원 출근부를 살펴봤습니다. 절반가량은 아직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9시에 와서 9시에 이제 서명하는 거죠, 원칙이. 각자 알아서 서명하는 방식이다 보니 제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서명만 해놓고 근무를 안 하기도 합니다. 병무청은 교육부에 인원만 배정해주고 복무관리는 모두 대학에 맡기고 있습니다. 해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병역 특례업체와는 대조적입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평가를 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한도 할 수도 없고 어떤 우대할 수 있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관리는 이처럼 허술한데 특혜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구 목적이라면 2년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어 매년 30-40명 정도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가나는 미국에 가나 스위스에 있어요. 2년씩 나가 있는 거예요. 또 복무 기간 중엔 대기업 연구소에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계 대학원만 복무관리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병무청은 이에 따라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리가 부실한 대학에 최고 2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인천 모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둘째 아들 정모 씨의 아내가 오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 씨의 아내는 경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정모 씨의 아내 김모 씨가 오늘 오후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어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오늘도 출두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유서에서 자신은 결백하고 남편이 자백하도록 한 달간 설득했다고 썼습니다. 또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줬는데 경찰이 모욕을 주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죄 없는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없게 될 바랍니다. 그분은 경찰이기 이전에 성부가 출세해 두니만 교활한 배려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 강압은 없었고 김 씨가 범행에 앞서 세정제를 사는 등 범행을 모의한 증거가 분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씨가 구속된 남편과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시신 6일을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땅을 살짝 파고 자갈을 깔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범행을 모의한 것이라고 정 씨가 인정합니다. 경찰은 다만 김 씨가 유서를 통해 언어폭력 등 강압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한 만큼 진위 여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밤늦게 집에 가던 여고생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하남 여고생 살인 사건. 경찰이 사건 발생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지나간 40대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밤 10시 29분 경기도 하남시의 한 고가도로 교각 아래 자전거를 탄 남자가 도로를 건넌 뒤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10분 뒤 이 고가도로 위에서 17살 여고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합니다. 범행이 일어난 시간에 사건 현장 주변을 지나간 사람이 이 남성 한 명밖에 없다고 파악한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서울 송파구에 사는 42살 진모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진 씨가 고가도로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피해 여고생을 발견한 뒤 자전거를 세워두고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인 진 씨는 운동삼아 자전거를 타고 갔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거의 각인 같지만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공부를 안 한 거냐, 그럼 너 억울한 거냐 하면 대답을 안 해요. 하지만 경찰은 집에서 5km나 떨어진 곳까지 운동을 하러 갔다는 진술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진 씨 집과 작업장에서 흉기와 옷, 자전거 등을 압수해 정밀 감정을 맡기는 한편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카카오톡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결국 칼부림을 벌였습니다. 인터넷상의 다툼이 현실로 이어지는 이른바 현피가 어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겁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인천 남구의 한 초등학교. 어제 오후 2시 50분쯤 근처 다른 초등학교 6학년인 신모군이 친구 4명과 함께 찾아와 이 학교에 다니는 같은 학년 11살 손모군을 만났습니다. 애들이 저 운동을 여러 명이 하는 거야. 이후 신군과 손군은 학교 옆 놀이터 주차장으로 옮겨 싸우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손군은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복부를 찔린 신군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학생이 싸움을 벌였던 장소는 학교와 불과 2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흉기까지 휘두르며 싸우게 된 건 카카오톡 대화 때문. 서로 얼굴도 모르던 사이였지만 닷새 전 카카오톡 친구가 된 뒤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결국 만나서 싸우게 된 겁니다. 손에 그 휴대폰 화면 캡처해가지고 너 오타쿠냐 남겼어요. 이 오타쿠라는 왕자를 얘기하는 거래요. 그게 시비가 돼가지고.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송군이 11살에 불과해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며 법원 소년부로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경찰 출두하라는 사기 문자 메시지 조심하시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자 받고 깜짝 놀란 사람들의 문의 전화 때문에 전국의 경찰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경찰 지구대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클릭하지 마세요. 예, 삭제하세요. 삭제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은 시민들의 확인 전화가 폭주하면서 상황실 업무마저 마비될 지경입니다. 휴대폰 소유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스미싱 문자입니다. 그젯밤 전남 순천 경찰서를 시작으로 전국 10여 개 경찰서 명의로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전송됐습니다. 조사 결과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금융 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문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문자가 수신자 이름과 인터넷 주소까지 링크하며 그럴듯하게 위장했지만 실제 출석 요구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를 적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소를 발송할 때는 문자 메시지에 링크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경찰은 실수로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면 경찰에 신고해 피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새벽에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차량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 마시고 홧김에 그랬다는데 자칫 큰 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 한 남성이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불꽃이 일기 시작합니다. 1시간 뒤 이 남성은 근처 다른 골목에서도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42살 박모 씨는 오늘 새벽 만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 세워둔 차량 등에 잇따라 불을 질렀습니다. 불과 20여 분 전에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박 씨는 이곳에서 헌 이불 등을 가져다가 또다시 자동차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다 꺼졌는데 또 어디선가 또 쾅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기서도 들릴 정도로. 1시간 동안 반경 500m 주변에서 모두 4곳에 불을 질렀고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이 타서 소방서 추산 3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미 2차례 방화 전과가 있는 박 씨는 술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범죄 전력 등으로 보아 상습적인 범행으로. 어제도 서울 중랑구에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빌라 지하 주차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갈등 상황을 해소하는 방편이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카타르시적 왜곡된 심리를 느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최근 서대문구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방화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학원 대표가 유학생들의 기숙사비와 등록금을 챙겨 잠적했습니다. 유학 떠난 어린 학생들이 졸지에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학원.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대표와 연락이 안 된다는 사과문 한 장만 붙어 있습니다. 서울과 영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3년 동안 영국 전문 유학원을 운영해온 대표 김모 씨가 추석 연휴 이후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전화를 해보니까 학비는 이미 몇 달 전에 붙였는데 학비가 완납도 안 되고 기숙사도 예약도 안 되고.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받은 뒤 이 돈을 챙겨 달아난 겁니다. 등록금을 모두 날려 입학을 못하게 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영국까지 가서 오갈 데 없게 된 피해자도 있습니다. 친구는 호텔에 전전하고 있고 저는 임시로 기숙사에 있긴 하는데 그 돈이 지불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 파기하게 된 탈퇴할 때까지 물고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고소장을 낸 학생은 16명이지만 상당수가 영국 현지에 있어 피해 학생은 7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못 들어간 상황인 거고요.
지금 이 학비를 돌려받지 않는다면 저는 유학이 불투명해진 상황. 지난 5월과 7월에도 유학원 직원 등이 돈을 챙겨 잠적하는 등 유학원 사기 피해가 매년 700건씩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기관 중 어느 곳도 사설 유학원을 관리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오늘 오전 훈련 중이던 공군의 F-5E 전투기가 야산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기는 도입 35년이나 된 낡은 기종으로 이제까지 11대나 추락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훈련 중이던 공군의 F-5E 전투기가 오늘 오전 11시 55분쯤 충북 증평의 한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한 대가 좀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쳐다봤는데 비행기가 저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고선 폭발 나면서 불하고 일어나고.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했고 추락 직후 전투기에서는 연기와 함께 작은 폭발이 수십 차례 이어졌습니다. 전투기 잔해의 폭발 위험 때문에 현장 주변은 추락 직후부터 완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친 주민은 없었습니다. 추락한 전투기는 지난 1960년대 미 노스롭사가 구소련의 미그 19와 21에 대항하기 위해 우방국 수출용으로 개발한 공중전 전용의 소형 기종입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70년대 중반부터 도입한 F-5 전투기를 160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 오는 2019년엔 그 절반인 80대가 도퇴될 예정입니다. F-4 팬텀처럼 퇴역을 목전에 두고 있는 F-5 전투기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11대가 추락해 조종사 10명이 순직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가을 산행철 접어들면서 국립공원에서 버섯이나 약초 캐가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나는 것들 무단 채취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박선화 기자입니다. 가을을 맞은 월악산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엔 임산물 불법 채취를 금지한다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국립공원 단속반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가방 잠깐 보시죠. 네. 열어주세요. 등산 후 60대 부부의 배낭을 열어보니 버섯이 나옵니다. 죄송해요, 이제 아무것도 이건 저희가 합수하겠습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버섯을 종류별로 한아름 채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놀이공댕이고 이게 송이죠? 불법인 줄 몰랐다며 큰 소리치기도 부지기수. 일반인들이 그걸 아는 분들이 사실 몇 명 되겠어요. 단속 하루 만에 19건이 적발됐고 송이와 능이, 까치버섯 등 30kg이 압수됐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월악산에선 지난해 60대 남성이 산나물을 채취하다 조난당해 숨졌고 지난 20일 송이를 채취하러 간 70대 노인은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정규 탐방로를 벗어난 취약 지역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조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음 달 말까지 주요 국립공원에서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어제 저녁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난 한국문학계 거장 최인호 씨의 빈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불같은 열정으로 창작열을 태웠던 그의 삶, 왕종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72년 상처투성이로 살다 쓸쓸히 숨을 거둔 호스티스 경화의 삶이 소설로 그려집니다. 위선덩어리 세상 풍자에 독자들은 공감했고 소설 100만 부 시대를 열며 신드롬이 됩니다. 오랜만에 같이 누군가. 삐딱한 청춘의 일탈은 최인호 소설의 단골 테마였고 쓰는 족족 영화로 만들어져 7, 80년대 저항하는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는 길 위에 또 다른 길이 있다.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이 자주 하셨던데. 18 고등학교 2학년 신춘문예에 입선하면서 최인호 씨의 작가 여정이 시작됩니다. 청년기 소설이 현대문이라면 모친의 죽음 이후 천주교에 귀의한 중년기 소설의 소재는 역사와 종교였습니다. 최인호 작가는 둘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으며 진정한 문학 정신을 추구한
2008년 침샘암 발병으로 위기를 맞지만 식도까지 조여오는 고통에도 글쟁이의 숙명이 다시 펜을 쥐게 했습니다. 항암 치료에 빠진 손톱을 골무로 틀어막고 2달 만에 완성한 장편 소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도 새 책에 쓸 머리글을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환자로 죽지 않겠어요. 나는 작가로 죽겠습니다. 글 위의 길을 떠난 지 꼭 50년. 고래를 잡겠다고 나선 문학 청년은 이제 저 먼 별들의 고향으로 여정을 옮겼습니다.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오늘 시리도로 푸른 하늘 보셨는지요? 시베리아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가을 하늘이 짙은 쪽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아침은 더 쌀쌀해져서 강원 산간 지역에는 첫 서리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 쪽빛 물감을 푼 듯 푸른빛이 깊어졌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보니 푸른빛의 채도가 지난날 17%였던 것이 지금은 42%로 2배 이상 강해졌습니다. 여러 색의 태양빛을 산란하던 수증기가 줄면서 푸른빛만 산란되는 겁니다. 수증기를 몰아낸 건 중국에서 온 차고 건조한 공기. 영하 10도 이하의 시베리아 대륙고 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오늘 출근길에는 점퍼와 바바리 코트, 머플러까지 등장했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12.7도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았고 덕유산 3.8도 등 산간 내륙 지방에서 10도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오늘 아침부터 기온도 너무 떨어지고 추운 것 같아서 오늘 나올 때는 머플러도 하고 나왔어요. 내일 아침은 더 서늘해집니다. 서울 11도, 대관령 3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 더 떨어지고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첫 서리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특히 내륙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도 내외의 때이른 가을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되다가 토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 비가 온 뒤 풀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이제 찬바람 불면 또 김장철을 맞게 되죠. 요즘에는 김치를 사 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김치 담그는 모습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중국산 김치 수입이 덩달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김치 종주국인 우리는 김치 수출이 크게 줄고 있다는데요. 왜 그런지 장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이 직접 담근 배추김치를 잘라 그릇에 담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이제 비싸지만 이제 고춧가루, 배추, 무 이런 건 다 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식이나 음식점에 공급되는 9천억 원 규모의 외식용 김치 시장은 이미 중국산이 점령한 지 오래. 원가 경쟁에서 국산 김치는 중국산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일선도 많이 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비싸겠죠, 당연히.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김치는 6,800만 달러, 우리 돈 730억 원. 반면 국산 김치의 중국 수출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우리는 국제식품 기준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장균 수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중국은 100g당 대장균 30마리만 나와도 김치 수입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여건상 그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수치고요. 작년 수출 대비 지금 한 30% 정도 이렇게 떨어진 지금 상태입니다. 여기에 김치의 최대 수출 시장인 일본까지 엔저 현상으로 수출량이 급감하면서 지난달까지 김치 무역 적자는 83억 원에 이릅니다. 한국의 맛을 대표하는 김치. 그러나 이 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은 4년 연속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멋진 헤어스타일을 쉽고 빠르게 연출할 수 있어서 요즘 이 전기 고데기 많이 쓰는데요. 이 발열판의 온도가 전기 다리미 못지않게 높아서 아이들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민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돌리고 펴고 감았다 놓으니 순식간에 멋진 헤어스타일이 만들어집니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머리 모양을 낼 수 있는 전기 고데기는 여성들에게 인기입니다. 요즘 연예인 스타일링 많이 따라하고 계신데요. 이제 이걸 이용하시게 되시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전기 고데기는 고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 시 온도를 직접 재봤더니 열판은 140도, 겉표면은 94도나 됐고
손으로 직접 잡게 되는 모발도 사용 직후 5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은 크게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되죠. 실제로 전기 고데기 화상 피해의 절반 정도는 만 6세 이하 영유아 사고로 한국소비자원이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8개 제품의 발열판 온도를 측정했더니 모두 160도를 넘겼습니다. 심지어 2개 제품은 전기 다리미 수준인 200도를 훌쩍 넘겼지만 영유아 화상 주의 표시를 한 제품은 3개에 불과했습니다. 또 전기 고데기는 고열을 내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선 피복은 고무로 되어 있는 만큼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 시 제품이 전선 위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민준현입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움푹 패인 도로가 많아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전체 도로의 80%가 수명을 다해 이렇게 패인 곳이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포장 보수를 못한 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리던 레미콘 차량의 한쪽이 도로가 꺼지며 내려앉습니다. 21톤짜리 대형 트럭도 5m 깊이 구멍에 빠졌습니다. 폭우와 태풍으로 지반이 약해진 탓도 있지만 이미 수명을 넘겼는데도 보수를 안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 도로는 내구연한을 10년 이상 넘겨 재포장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소형 화물차 한 대 크기인 2톤의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한 결과 새 아스팔트는 3,000번의 압력을 견뎠지만 오래된 아스팔트는 1,400번 만에 부서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도로가 한계 수명을 이미 넘겼다는 겁니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도로가 80%에 육박하는데도 우선순위에 밀려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만 포장보수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 2009년 1,189억 원에서 지난해 1,018억 원으로 깎였습니다. 도로가 사람으로 따지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새로운 도로의 건설보다는 기존 도로의 유지보수가 중요한데 정부의 지난해 도로 예산은 8조 4천억 원으로 포장보수 예산은 전체의 1.5% 수준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미국에서 뇌파에 의해 생각대로 움직이는 의족이 개발됐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인공팔에 인공다리까지 영화에서나 보던 인조인간 시대가 현실로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김나래 기자입니다. 로봇팔을 달고 살아가는 영화 속 인조인간이 실제 기술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남성. 의족을 차고 걷지만 평지를 걸을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비결은 인공다리에 내장된 컴퓨터에 있습니다. I seamlessly walk up to a set of stairs and just go up foot over foot up the stairs like you do. Whereas with my normal prosthetic, I kind of have to drag it behind me as I go up the stairs. 다리를 움직이려 할 때 뇌파가 발생해 척추신경을 따라 다리 근육에 전달되는데 인공다리가 이 신호를 받아 정교하게 분석한 뒤 다리를 움직입니다. And the simplest way to explain it is we've rewired him. As a result, when he thinks about moving his foot, we're able to decode that naturally and intuitively. 인공다리의 개발을 지원해온 미국 국방부는 먼저 상위 군경에게 보급해 성능을 최종 점검한 뒤 실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총을 들고 해군 건물 안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범인은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범수 특파원입니다. 지난 16일 범인 에런 알렉시스가 총을 숨긴 가방을 메고 워싱턴 DC 해군 시설로 들어갑니다. 가슴과 허리에 출입증을 단 알렉시스는 총을 꺼내 들고 돌아다닙니다. 개머리판과 총열을 잘라 짧게 만든 산탄총입니다. 재빠르게 계단을 내려와 문을 열고 벽 쪽에 숨습니다. 맞은편의 사람들을 발견하더니 허리를 숙이고 다가갑니다. 곧 총을 난사해 12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사살당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정신질환입니다. That Alexis held a delusional belief that he was being controlled or influenced by extremely low frequency or ELF electromagnetic waves.
산탄총에는 고통을 끝내자 차라리 이런 방식이 더 좋다는 글을 새겼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총을 들고 군사시설에 들어가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미국 사회가 다시 한번 놀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에서 자신을 군국주의자라고 불러도 좋다며 국제사회의 최근 비판에 맞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길기 사용을 금한 한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 유상하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가 자신을 군국주의자라고 불러도 좋다며 도발적인 연설에 나섰습니다. So call me if you want a right-wing militarist. 일본의 군사비는 중국의 절반인데 왜 군국주의로 비난받아야 하느냐는 반박의 역설적 표현입니다. 평화헌법 개정 시도와 영토 분쟁, 자위대 재무장 등은 모두 제쳐두고 중국과의 군사비 비교로만 봐달라는 주장입니다. 한일 간 대형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마다 마찰을 빚은 우길기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적극 옹호에 나섰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에선 해상 자위대의 함선 깃발로 어민들이 만선을 축하하는 의미로 널리 쓰여왔다며 한국에서 우길기 사용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これが政治的主張だとか軍国主義の象徴であるという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 우길기가 과거 침략 전쟁에 나선 일본군의 상징이었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침략 전쟁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채 이웃나라의 이해 없이 군비 증강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려가 나온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유상하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여성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 리더십의 힘의 원천은 무엇인지, 또 미국의 힐러리 전 국무장관과 독일 메르켈 총리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최근 15년 동안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이들입니다. 콜린 파월 전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입니다. 국무장관은 골칫거리인 중동 문제를 다루고 민감한 국제정세를 조율하는 자리인데 여성 특유의 유연한 협상력, 끈기 있는 설득력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힐러리는 국무장관 시절 4년 동안 112개의 나라를 다닌 것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입지를 다진 결과 지금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힐러리의 치솟는 인기를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칼렛 요한슨, 리즈 위너스푼, 아만다 사이프리드. 힐러리 영화의 주인공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내노라 하는 할리우드 여성 스타들입니다. 지상파 방송인 MBC와 CNN의 CNN 필름은 4부작 미니 시리즈와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국 대형 서점에 꽂힌 힐러리 전기만 해도 20여 권에 달하고 힐러리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도 있습니다. I think she sets a good example for women in politics. 최근 민주당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힐러리는 65%로 조 바이든 부통령을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Tirelessly, courageously, to make the world more peaceful, more safe, more prosperous, more free. 미 대선까지는 3년 반이나 남았지만 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리더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성이 최근 3선에 성공한 메르켈 독일 총리입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무티, 엄마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부족할 때 채워주고 어려울 때 힘이 돼 엄마라고 불릴 만큼 메르켈이 대중적 요구에 잘 부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성 리더십은 전통적인 리더십 모델과 다릅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조직을 통제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가부장적 리더십이나 구성원에게서 권위적인 존경과 의존을 이끌어내는 아버지의 리더십과 달리 경쟁보다는 협동을, 위계 조직 대신 팀 중심의 수평적인 구조를 선호합니다. 정치는 사실 현실을 반영한 정치여야 되는데 보면 이를테면 권력이나 어떤 지위 상승이나 그런 부분에 또 집착하는 지도자들, 특히 이제 남성 중심의 정치에서 부드러움과 포용력, 배려를 특징으로 하는 여성 리더십이 21세기 급변하는 시대에 통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
전기차 대중화의 걸림돌, 아무래도 긴 충전 시간 대비 짧은 주행거리죠. 이 단점을 획기적으로 극복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신혜 기자입니다. 제주도 해안도로에서 시험 운행 중인 전기 택시입니다. 배터리를 매번 충전하지 않고 통째로 빼서 새 걸로 갈아 끼웁니다. 이른바 퀵 드롭 시스템인데 교환 시간이 9분으로 기존의 완속 충전 6시간, 급속 충전 30분보다 3분의 1 이상 개선됐습니다. 무게가 280kg 내외인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선 이처럼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데요. 충전기 설치 비용보다 비싼 데다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 획기적인 첨단 기술도 시험 단계까지 성공했습니다. 배터리 충전이 1분 만에 끝납니다. 리튬 전지에 전도성 높은 흑연을 코팅하면 전자이동이 빨라진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2, 3년 아래는 1분 내에 충전되는 전지가 개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산소와 나노 촉매를 이용해 주행거리를 대폭 늘리는 연구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 번 충전에 8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160km 수준인 배터리 용량보다 5배 큽니다. 가벼운 산소로 대체를 하게 되면 한 번 충전으로 훨씬 더 멀리 전기 자동차가 달릴 수가 있습니다. 대중화 시대를 열기 위해 충전 시간은 더 짧게, 주행거리는 더 길게 전기 자동차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될 수 있고 한국 정부가 그 대응책을 마련해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각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가진 북한 회의 내용, 정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안보연구기관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과거 동독처럼 예고 없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잦은 고위직 교체에 대한 군부의 불만과 쿠데타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Look at the security around Kim Jong-un. It's much more serious than Kim Jong-il ever had. The second tier of leadership would have quite a debate over who would take control.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 붕괴로 예상되는 내전 등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역의 통제권 확보나 난민 해결 등의 문제는 한국과 미국, 중국이 미리 책임 구역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는 김정은이 향후 1, 2년간 유일 지배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장성택과 최룡해 등 현재의 가신들도 숙청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를 공개하는 등 개방적이고 감성적인 리더십을 앞세워 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회사 돈 40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조금 전 송환됐습니다. 김원홍 씨 송환에 따라 재판부가 추가 조사 없이 내일 최태원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 계좌가 발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거짓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풀려난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수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추신수와 류현진 선수. 현지 언론이 평가한 올해 최고의 영입 선수 톱10에 들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김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새로운 1번 타자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추신수. 오늘 뉴욕 매치전에서 매서운 성관을 뽐내며 2개의 볼넷을 골라내 시즌 300출루에 4개 차로 접근했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은 올해 메이저리그 최고의 영입 사례에서 추신수의 이름을 6위에 올렸습니다. 톱타자가 절실했던 신시내티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했다는 겁니다. 류현진은 8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저스가 류현진에게 지불한 몸값에 비해 훨씬 남는 장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류현진과 포스트 시즌 3선발을 다투는
놀라스코가 샌프란시스코전에서 6회를 버티지 못하고 패전을 기록하면서 어제 시즌 14승을 달성한 류현진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한편 디트로이트는 선발 슈어저가 미네소타를 상대로 7이닝 동안 10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무실점 호투에 힘입어 3년 연속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석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오른발 부상으로 이번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올림픽 준비에 차질이 있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서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피겨 여왕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오른쪽 발등에 통증을 느끼다가 병원에서 뼈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번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연아가 다친 부위는 발등과 발바닥을 이루는 뼈인 중족골로 크게 손상되진 않았지만 6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대회 출전을 대비한 강도 높은 훈련은 당분간 소화할 수 없기에 그랑프리 시리즈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상 정도를 고려를 해봤을 때 그 과정이 너무 무리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대회인 올림픽을 준비하는 거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김연아는 예정된 2차 대회와 5차 대회를 모두 불참하게 됐고 대회 상위권 선수들이 참가하는 파이널 대회도 역시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프로그램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김연아도 4시즌 만에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안타깝게 무산됐습니다. 김연아는 치료와 재활 훈련을 병행하며 소치 올림픽을 향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게 골키퍼의 숙명이죠. 그런데 가끔은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아침 공기가 꽤 차가워지면서 설악산에서는 첫 단풍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약간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1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대관령 3도 등 강원 산간에선 0도 가까이 떨어져 첫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껑충 오르겠는데요. 서울 24도, 남부지방은 25도를 웃돌아 조금 덥게까지 느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면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내일 서울과 중서부 지방의 감기 가능 지수는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높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찬 공기의 세력은 내일 낮부터 차츰 완화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 더 떨어져서요. 서울 11도, 철원 6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하지만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이내 따뜻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25도, 광주 26도까지 오릅니다.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중부지방에서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네, 목요일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